네, 안녕하세요. 배달하면서 말 많은 낭짱입니다. 처음에 봄비가 내리는 듯 했는데 겨울비가 되고 눈이 내려서 며칠 배달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 대신 뭐 수수료는 괜찮았으니까 힘든 걸 대신해서 돈으로 보상을 받았죠. 이 골목길들이 문제였어요. 제설 작업들이 잘 안 돼 있어서 밤에 배달을 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잘 보이지 않고 저게 빙판인지 눈길인지 잘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뭐 기어가듯이 골목길을 다니고 했었는데, 그래도 베테랑이신 분들은 빨리 다니시더라고요. 난 오토바이 타는 게 잘 타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타시더라고요. 같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고요. 오늘도 하늘은 그렇게 맑지는 않은데 뭐가 내릴 것 같진 않네요. 그래서 조금 추워서 그렇지 일하기에는 한결 좋아졌습니다. 콜비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뭐 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3,000원대의 콜은 아니었고 4,000원대 콜로 받아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 며칠 동안 제 영상에 달린 댓글 때문에 요즘에는 마상이라고 한다죠. 마음의 상처, 마음의 상처도 좀 받았고, 그분들 스트레스 풀리시라고 영상과 함께 음악도 좀 올려놓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께서 저하고 소통을 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뭐 누군가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아무런 리액션이 없으면 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리액션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표현이 좋든 나쁘든 리액션을 해준다는 거는 어쨌든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얘기시고 잘 봐주시고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 표현에서 조금 다른 분들과 다른 표현을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포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저의 영상을 봐주시고 들어주셨으니까 말이 많았었는지, 그리고 배달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알고 계셨을 테니까 아무튼 그것만이라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더 쓸데없는 말을 더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배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이야기들만 하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그냥 제 이야기를 쭉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서 그 음악을 듣지 마시고, 영상이 제가 갖고 있는 게 배달 영상이다 보니까 흔들리고 화질이 안 좋아요. 들으시려고 한다면 틀어놓으시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세요. 그 나오는 그 배경 음악만 듣고 계시면 전 좋더라고요. 잠도 잘 오고 하니까 그 음악을 그렇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과 행동 사이에 아무런 소리가 없을 때, 채워지는 소리가 없을 때 그 음악으로 채워 놓으면 한결 좋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놓은 거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도 답글은 못 달아드려도 이렇게 듣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리액션 해드리는 거죠. 그분들께 들어야 이런 소통도 하고 많이 방문해 주셔야 이런 소통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눈 올 때, 비 올 때 저는 기어다니시다시 하는데, 며칠 전에도 그렇게 눈이 오는데도 잘 달리시고, 남들은 20콜 하는 동안 뭐 30콜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베테랑들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쿠팡을, 배민을 잘 타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맑은 날은 그렇게 잘 탈 수 있는데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렇게 위험한 날 잘 탈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배민이나 쿠팡 이야기를 해 주셔야 그렇게 따라도 해보고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기술이 없어요, 배달 기술이. 그러다 보니까 비 오고 눈 오는 날 단가는 좋지만 그렇게 크게 평소 대비 콜수가 줄어버리니까 콜비를 그렇게 많이 수입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골목길에서도 그렇게 잘 달리시는 베테랑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뭔가 있으시겠죠. 그 기술이 잘 탈 수 있는 뭐 끊임없는 연습을 하셨거나 그런 게 있으셨을 텐데, 저는 그런 길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분들이 알려주신다고 해서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만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개인 역량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베테랑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따라서 타다 보면 뭐 사고 안 나고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는 되겠죠. 될 수 있어요. 그게 탈 수 있는데, 스킬의 역량이 안 되는데 그렇게 또 쫓아서 그 콜수를 채워보겠다고 타다 보면 위험하고, 위험성이 그만큼 따라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제가 그걸 똑같이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지만, 제가 마음이 그랬을 때 난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아지더라 그 마음들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는 말들을 보면 그렇게 크게 돈 드는 일도 아니고요, 힘든 일 아니에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면 되고요, 안 해도 되고요. 하면 또 실보다는 득이 생겨요. 물론 배달도 마찬가지로 빨리 가면 한 콜이라도 더 타니까 이득이 생기는 건 사실인데, 위험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고 하는 그 생각은 그렇게 위험한 생각은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들거나 쓸 일 없고요, 받을 일도 물론 없고요. 근데 내 마음에 좋은 마인드가 생긴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들어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한한 생성의 공식이 있거든요. 그게 사랑을 나누는 거래요. 그러면 이게 나누면 나눌수록 사랑은 계속 생성이 된대요. 공식이래요, 그게. 와, 이거 뭐야?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해, 랑짱. 와, 진짜. 이게 뭐예요? 자뻑.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뻑도 해보고요, 자기를 많이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남들도 많이 칭찬해 주고,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있으면 나눠도 줘보고요. 우리 자식들한테는 엄청 사랑을 나누잖아요. 제 사랑을 주잖아요. 근데도 계속 더 줄 게 없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골집에 예전에 갔다 올 때 보면 그렇게 발걸음을 잡는 게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뭐 하나 더 주려고, 이건 필요 없니, 저건 필요 없니, 이건 있니, 저건 없니. 그래서 계속 그렇게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사랑이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저희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렇지만 나중 되면 저희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거의 카톡을 이용을 하죠. 전 국민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카톡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카톡을 보면 이모티콘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크크크도 사용하시고, 유유 이런 것들도 사용하면서 웃는 모습에, 우는 모습에, 뭐 이런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많아요. 업무적이라든가 친근 관계가 있긴 한데, 업무적이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좀 끊어야 될 때, 그럴 때 이모티콘을 또 쓰고, 뭐 한참 대화 중인데 언제쯤 대화를 마무리해야 되나 싶을 때, 그럴 때도 사용을 하고, 읽긴 읽었는데 내가 굳이 워딩을 해서 짱을 쓰기엔 좀 애매하고 할 때도 이모티콘을 씁니다. 이해는 하고 공감은 하는데 글로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무슨 이렇게 글로 표현하기가 애매한 표현이 있을 때 이모티콘이 딱 적당한 그런 걸 대신해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모티콘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반응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렇고, 하나의 리액션이기도 하면서 공감한다는 뜻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 단체 톡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글을 썼어요. 근데 또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뭐지? 이거 뭐지? 이런 약간 소위 말하는 이거 CP 있는 건가? 뭐 이런 느낌 들 때도 있는데, 제 영상이 그래요. 뭘 올려놓으면 그래도 나쁜 말이든 좋은 말이든 써 있으면 그래서 내 영상이 누군가에 보여지고 소통이 되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달려있다. 그게 뭐지? 이런 약간 섭섭할 때도 있어요. 섭섭한 기분이 들 때도 있는데,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써 있으면 리액션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리액션이 사람의 마음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 엄마하고 결혼한 이유가 진짜 제일 첫 번째 그게 아직도 좋은 게 그거예요. 물론 다른 것들도 많지만, 뭐 다른 부분들도 많지만, 그 리액션 해주는 그 리얼한 리액션이 우리 아이 엄마의 제일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을 엄청 사랑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그런 게 좋더라고요. 웃음으로써 많이 리액션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진짜 이게 웃겨서 웃는 거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이게 안 웃겨?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 너무 이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그 리액션에. 이모티콘이든 글이든 리액션을 보낸다는 것, 공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공감하고 있으니 계속 얘기해 보아라, 이런 뜻을 담아서 리액션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그마한 그림들이 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느 연기자나 대사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연기,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리액션이 연기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연기가 대화 속에 있어서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런 연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티콘 같은 리액션들이 그 대화방에 차라리 무의미한 랩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분위기를 좀 밝게 해주고 다채롭게 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나 일본 예능을 보면 스고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돼요.
일본의 리액션 공식이 있는데요. 사시스 센소 리액션의 공식인데요. 사스카 역시 시리마생 데시타. 아, 몰랐어요. 스고이 대신에 대단하네요. 센스 마리마시네. 센스가 있으시네요. 쏘우 데스가 그런 거군요. 이 5가지의 말들이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 대화와 대화의 공간 속에 채워져요. 항상. 그러니까 리액션을 보이는 이 단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대화 속에서는 늘 리액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본인들은 너무 오버성이 심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리액션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리액션이 없다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는 대화인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리액션을 보면요, 되게 리액션이라는 말이 우리는 다른 것과 같이 합쳐져서 다른 용어가 나와요. 리액션 요정, 무근본 리액션, 리액션 전쟁, 쿨한 리액션, 리액션 사망, 이렇게 다른 단어들과 어울려 가지고 다른 어휘들을 만들어내요. 그 정도로 리액션에 대한 열망이 큰 거죠. 리액션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말 속에는. 경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리액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경청을 하지 않고 하고는 리액션과의 다른 부분이고, 이 리액션이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더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고요. 경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표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잘 듣고 있으니까, 너와 나 지금 소통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으니까 더 얘기를 해봐라, 내가 더 잘 듣겠다 라는 그런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달아주는 댓글이나 이런 것들 모두가 리액션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난 너하고 소통하고 있다, 말해봐라, 더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런 리액션으로 생각하고,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스타일대로 영상을 찍고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요, 저의 영상이니까 제 스스로 제 마음대로 떠들어댄 거고요. 어떤 분께서 또 리액션을 달아주셨어요. 그런 스타일 좋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의 리액션을 또 그냥 안 들은 척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만의 스타일을 계속 해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 말을 듣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시다 그분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심장마비가 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쿠팡이 며칠 눈비 오면서 많이 풀었죠. 수수료를 많이 풀었는데 지금 계속 몇 콜째 3,000원짜리가 들어와서 거절을 했는데, 또 멀티콜이 4,400원짜리가 들어와요.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또 연속해서 거절을 했더니 또 페널티가 들어와 있네요. 콜이 안 들어오고 있고, 쿠팡은 주고 나서 걷어들이질 않거든요. 일단 빼놓은 걸 가지고 풀기 때문에, 지금 또 여태까지 고간에서 나갔기 때문에 고간을 채우냐고 거리비에 상관없이 그냥 막 3,000원짜리 들어오고 멀티콜 4,400원짜리 들어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쿠팡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밖에 없으니까요. 마음이 씁쓸한 얘기예요, 다 이게. 콜 들어오면 또 얼마짜리가 들어올란지 모르겠네요.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어요. 결국에 한 콜을 다시 줬습니다. 지금 여기 당구개역이고요. 가야 될 곳은 도봉구청입니다. 와, 멀죠. 중랑천을 넘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한참을 가야 되는데, 픽업지는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근데 배달지가 머네요. 얼마게요? 3,900원입니다. 진짜. 아마 지금 또 다시 가면 다시 일로 넘어오는 콜이 들어올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장거리로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정부 쪽으로만 안 넘어가면 또 받아서 넘어와야죠. 당국에 있는 사람 또 도봉구청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우리의 삶 속에는 수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공식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최고 큰 하나가, 어떠한 물건이든 숫자든 나누면 무조건 작아진다. 이건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이죠. 나누면 무조건 작아진다. 근데 삶에서 사랑은 안 그래요.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수학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나누기죠, 이건. 이런 나누기가 있는 것처럼 이 공식이 없어요. 쿠팡은 배달비에 대한 공식을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걸 좀 내놓고 이용해서 써먹게 해줘야 되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쿠팡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식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이 아니에요. 쿠팡이 아무렇게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식인 것 같아요. 비밀에 쌓여있는 공식. 거리가 멀면서 금액이 싸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절로 자꾸 들어요. 쿠팡 진짜. 저는 3,000원짜리를 안 받는 게, 저는 아무리 거리가 가깝고 해도 짧은 거리를 배달해 드려도 나의 배달 서비스 퀄리티가 3,000원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상의 퀄리티를 가지고 배달을 하지,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 싸구려 퀄리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야 쿠팡이 가격을 올려준다고. 쿠팡이 올려주기 전에 저는 진짜 제 배달 퀄리티가 그래요. 제가 배달해 드리는데 그 초인종 눌러서 개가 짖거나 하는 거 외에는 기본 5,000원은 돼야 내 배달 서비스 퀄리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 그렇게 배달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이 흘렀으면 흘렀다고 얘기를 해요.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고, 받는 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인상 쓰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신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해도 초인종을 눌러도 안 나와. 집에 계신 것 같은데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말 못하는 거지. 그냥 놓고 오긴 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엄지손가락 거꾸로 가는 거죠. 벨을 눌러달라고는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안 나와. 벨만 누르고 왜 안 가냐 이거지. 거기 벨을 누르면 안에서 인터폰을 보고 있는지 안 보이는지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불이 탁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잡아먹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개인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러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흐르는 음식들이 커피, 뜨거운 거 이런 것들이 좀 흘러요. 그랬을 때 그냥 놓고 오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안 나오시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배달을 해드리는 사람들이지, 나오셔도 돼요. 저번에는 그냥 이게 인터폰을 켜놓은 것 같아서 지금 약간 흐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다고, 보시고 나서 문제 있으시면 쿠팡으로 고객센터로 전화 달라고 이렇게 그냥 인터폰에다가 얘기를 해놓고 왔는데, 들으신 건지 안 들으신 건지 모르지만, 또 들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전화는 안 왔어요. 네,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하면서 정말 힘들 때, 그때 엄마 생각이 참 많이 나죠. 그래서 엄마가 보고플 때, 이 노래만 하면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눈물 콧물 다 짜는데, 그때뿐이고 다시 전역해가지고 부모님을 만나면 그때 흘렸던 눈물의 감정이 없어져요. 언제 그랬나 싶어. 근데 하여튼 그렇게 힘들 때 생각나는 게 어머니예요. 저는 이제 이 일을 한 10시간 정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점점 몸이 힘들어지죠. 아무리 사람이 체력이 좋아도 하루 종일 이 오토바이를 타고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요. 그 지치고 힘들 때 엄마가 보고 싶어야 되는데, 저는 엄마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물론 어머니도 보고 싶은데 볼 수는 없으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처럼 그런 보고 싶음이 생겨요. 훈련소에서 내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아이들과 집에 있는 아이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져요. 그러면 시간대가 그 정도 이제 흘렀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다 자고 있을 테고 다 할 테지만 설레인다고 해야 되나요? 빨리 가서 보고 싶다, 이렇게 설레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꼭 연애 때 그 사람이 보고 싶었던 것처럼 빨리 가서 보고 싶은 생각, 그런 설레임이 들어서 참 좋아요. 몸은 힘든데 그런 설레임을 느낀다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가서 또 자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금방까지만 해도 막 지치고 힘들었던 그 몸이었는데 또 힘있게 싹 생기고,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몸이 풀리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사랑한다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게 마법의 공식 같고, 다 무너지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데도 보면 다시 힘이 생기는 무슨 마법의 약 같은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설레요. 빨리 가서 보고 싶고요. 우리 아이들과 엄마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급 15,000원 정도 됐고요. 많이 탔네요, 키로수를. 쿠팡이 이렇게 가까운 곳을 주진 않아요. 아무리 많은 콜을 타고 많은 수수료를 받고 했어도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시급 15,000원을 했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라는 게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날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어서 정말 좋아요.
오늘도 쿠팡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서 영상으로 올라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배달 얘기보다는 다른 이야기가 더 많을 텐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미없다 그러면 스킵!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